그런데 또 제대로 된 시술 받기 전에 자외선이 좀 우리가 주범이라고 오늘 많이 들었잖아요. 자외선과 또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는 우리 어르신들 또 얼마나 알고 계실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자외선은 피부에 좋지 않다. 자, 피부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O. 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X. 질문 듣자마자 이동하시는데요. 네. 자, 우리가 매일 쬐는 자외선이 과연 어르신 피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실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 질문은 최종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끝까지 의견을 교환하시더라고요. 자, 끝났습니다. 땡. 자, 그러면 자외선요? 좋죠. 네, 왜요? 우리 피부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네. 비타민 D가 생기고 뼈가 탄탄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자외선은 우리 얼굴에 쪼이면은 잡티나 주근깨나 여러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나도 자외선 차단제를 며칠 전에 샀습니다. 이런데 이런 거 없어지라고. 네, 과연 자외선 차단제는 정말 피부 건강에 적일까요? 저도 이게 참 궁금합니다. 아주 아리송한데요.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교수님,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X입니다. 오. 자외선을 과다 노출 하게 되면은 물론 피부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 적당히 쪼여주면은 전신 건강에는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외선이 피부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모르던 시절 한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서양에서도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얘기도 없고 서양 사람들은 해만 나면 무조건 맞아요. 일광욕. 일광욕 하러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 시대에 컸던 사람들이 지금 저희 병원에도 저한테도 피부암 때문에 많이 오십니다. 전신에, 네. 온몸에. 그런 정도로 과다 노출은 안 좋은 거지만 적당히 노출이 되면은 전신 건강에는 참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외선을 전혀 안 쬐면은 고혈압도 생기고 동맥경화증 이런 대사성 질환이 또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요새 최근에 나오는 그 연구들을 보면은 자외선을 전혀 안 쬐는 사람보다는 자외선에 적당히 노출된 사람의 전신 건강이 훨씬 더 좋다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얼굴 같은 경우는 차단제를 바르고 좀 자외선을 차단을 시켜줘야 되지만 팔다리 같은 경우는 적당한 시간 노출시켜주는 게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에 노출하는 게 중요한데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야 하는 거죠? 그렇죠. 얼굴 같은 경우는 발라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사실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화장품에 섞어서 차단제를 바르거든요. 네, 섞지 않아도 또 요즘에는 비비크림이나 뭐 파우더에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과연 이 자외선 차단제 얼마나 발라야 되는지를 우리 어르신들께도 여쭤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자, 자외선 차단제는 가능한 한 소량으로 조금만 얇게 발라야 된다. 자,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로 움직여주세요. 선크림은 맞아요. 이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긴 하는데 얼만큼의 양이 적절할지는 생각을 좀 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어르신들도 많이 알쏭달쏭해 하셨는데요. 대부분은 평소에 본인이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 양을 기준으로 OX를 선택하시더라고요. 3, 2, 1. 자, 땡! 네, 이제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여쭤봐야겠지요. 우리 아버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아버님, 선크림은 조금씩 얇게 발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내 생각에는 그런데 굳이 선크림이 자외선 차단제라고 해서 나온 건데 많이 발라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두껍게 발라야지 보호가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느 정도 양으로 바르세요, 보통? 저기 손마디 하나쯤.
네, 자외선 차단제 과연 얼만큼의 양을 바르는 게 적당할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소량을 얇게 펴바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X입니다. 오, 많이 발라야 되나요? 많이 바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 SPF라고 있잖아요. 네. 그 SPF 값을 계산을 해낼 때 그 바르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만큼 발라야 그 SPF의 차단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대부분 그 양의 권고되는 양의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SPF 50짜리를 바른다고 생각을 해도 일반적으로 적게 바르는 경우에는 25 정도에 밖에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이 강하지 않은 곳에서는 괜찮은데 네. 예를 들어서 햇빛이 강한 외국에 여행을 가서 뭐 이만큼 발랐는데 50짜리인 줄 알고 발라서 자기는 하나도 안 탈 줄 알고 기미도 안 생길 줄 알았는데 다시 와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좀 너무 적게 발라서 그러신 거고요. 일반적으로 얼굴 전체 그 바르는 양을 손가락 큰 마디 정도 이만큼은 그래도 바르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나요? 네. 와. 그게 1.35 세제곱미터인데 네. 그 정도면은 사방이 1cm인 정사각형 정도 되게 발라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바르셔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 큰 마디 정도는 바르셔야 되고 이렇게 또 얼굴이 작은 우리 MC나 리포터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바르셔도 되지만 네. 얼굴이 좀 크신 분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바르셔도 좋죠.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말 많이 발라야지 효과가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런데 또 이런 자외선 차단제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은 외출하실 때 이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야겠다는 생각 절로 드실 겁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외선 차단제는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 걸까? 등 한쪽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다른 쪽은 바르지 않은 채 인공 자외선을 쬐도록 했다. 시간이 지난 후 살펴보자.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부분은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나자 홍반이 짙어졌고 차단제를 바른 부분은 홍반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 화면 보니까 정말 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전 궁금한 게 좀 흐리고 어두운 날에는 바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런 날은 저도 게을러서 잘 안 바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야외 나갈 때. 네. 근데 자외선은 구름도 투과를 합니다. 그래서 맑은 날에 비교해서 한 40% 정도로 투과를 하고 또 피부 노화의 그 제일 주범 또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자외선이 자외선 A인데 네. 자외선 A가 파장이 길잖아요. 네. 화상을 입히는 자외선은 자외선 B고 자외선 A가 피부 노화하고 색소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자외선 A는 거의 다 통과를 합니다. 파장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또 이 언제 그럼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나 그런 시각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자외선 차단제 외출하기 직전에 바르면 좋을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질문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바로 직전에 발라야 된다. 맞으면 O 아니면 X. 자, 자외선 차단제는 바로 외출하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차단 지수는 잘 확인했는데 시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사실. 네, 어르신들께서도 정말 알쏭달쏭해 하셨는데요. 선택 직전까지 고심한 끝에 최종 결정을 하셨습니다. 3, 2, 1. 자, 땡! 네, 이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어르신들이요. X쪽으로는 벌써 한 10분 가까이 계시고요. 그래도 또 오는 20분 넘게 더 계시네요. 네. 어머님, 외출하기 직전에 바르세요? 선크림? 직전에 발라야 차단이 될 것 같으네요. 제 생각은. 나는 아침에 세수하고 좀 두껍게 바르고 또 이제 골고루 바르고 외출한 다음에 들어와서 저녁 때 세수하고 또 바릅니다. 얼굴 좀 이뻐져서 여자들 많이 따르라고. 네, 자외선 차단제 언제 발라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언제 발라야 되는지는 생각을 잘 못 해본 것 같아요. 나가기 직전에 바르면 또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 같고요. 네. 자, 교수님,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X입니다. 오,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시험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닌데 오늘은 X가 나옵니다. 네. 그러게요, 교수님. 그럼 직전에 바르면 안 된다라는 건가요? 예, 직전에 바르면 안 되고 이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이게 피부도 이렇게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 사이사이 이렇게 조금 굴곡이 있는 사이사이에 자외선 차단제가 잘 스며들고 잘 펴져야 차단 효과가 잘 나타나기 때문에 외출하기 한 15분 내지 30분 전에 꼭 발라주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흡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소리니까 15분에서 30분 전에 발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부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야겠다는 건 알겠는데요. 교수님 혹시 이것 외에도 피부에 좋은 음식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맞아요. 음식이 궁금해요. 저희 환자분들이 항상 여쭤보는 게 몸에 좋은 음식이 있냐. 특히 이제 암을 앓고 나신 분들 몸에 좋은 음식이 있냐. 또 약 같은 거, 보약 같은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몸에 제일 좋은 보약은 음식과 운동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암 환자들이 암이 있는 상태에서 항산화제를 먹으면 안 좋아요. 근데 건강하신 분들은 항산화제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들, 과일, 채소, 신선한 그런 음식들을 하고 또 단백질, 기름기가 없는 단백질을 드셔서 근육 같은 거 잘 근육량 유지하셔야 되고 또 피부도 콜라겐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콜라겐을 합성을 하는 그 원료들이 다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을 잘 드시고 또 수분 섭취 많이 해주셔야 되죠. 피부가 좀 탈수가 되고 그러면은 피부의 탄력도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피부질환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정기현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외선 차단제 잊지 말고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자, 민지 씨, 우리 또 다음 내용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교수님께서도 종종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피부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 피부 질환과 좀 비슷해서 그대로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저희는 피부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낭낭할배, 낭낭할매님들 오늘도 행복하세요.